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차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복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부모님 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다복하시고 좋으신 부모님이 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일상의 많은 부분에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가정이 화목하면 뭐든 행복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복이 있으면 흉이 반드시 따라오는 걸까요? 결혼 후 만난 시어머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흉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도 하게 했고요. 결국 시어머님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결혼 생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새내기였고 남편은 복학생이었어요. 복학생들이 신입생한테 눈독 들인다는 소문이 많았기에 저는 복학생 오빠들을 자연스럽게 피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너무도 젠틀하고 다정한 모습에 저는 나이 많은 남자와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제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동석을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선 아쉽게 헤어졌지만 그 뒤로 몇 달 지나지 않아 동아리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웹툰 그리는 게 취미인데 알고 보니 남편도 같은 취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동아리 모임을 하며 더욱 친해졌고 얼마 가지 않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학과 내에서 아주 유명한 커플이 되었음은 물론 닭살 커플로 한동안 놀림을 받았죠. 솔직히 그땐 사람들이 이러다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적당히 티내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저희는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를 한 그 자리에서 남편은 제게 지금도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있지만 매일 아침에 같이 눈 떴으면 좋겠다며 저를 감동시키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사귈 때부터 남편은 제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렸던 사이라서 저희 집은 반대하는커녕 옳게 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의 결혼을 찬성하셨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부모님이었죠. 저는 어른들을 대하는 게 많이 어색하고 불편한 20대였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말 때문에 더더욱이요. 나 너무 긴장돼. 어떻게 인사해야 하지? 옷은 어떻게 입고 갈까? 어머님, 아버님 어떤 스타일 좋아하셔? 아무래도 차마 스타일 좋아하시겠지? 머리 염색한 거 다시 검은색으로 바꿀까? 하나씩만 물어봐. 머리는 지금도 갈색이라 상관없고 옷은 너 항상 단정하게 입으니 뭘 입어도 좋아. 다만 걱정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 엄마가 좀 특이하셔. 어디가 어떻게 특이하신데?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그게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좀 그러셔.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음식 맛이 별로면 주방장까지 불러서 호통을 치시는 성격이거든. 그럼 나 어떡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어쩌지? 그런 건 걱정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희원이 너 감싸줄 테니까. 진짜지? 나 오빠만 믿는다? 그래. 혹시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면 상처받지 말라고. 그거 다 의미 없는 말들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알았지? 알았어. 도대체 어떻길래 남편이 이런 소리까지 하나 싶어 긴장이 배가 되었지만 그날이 다가와 어머님을 뵙자
남편의 얘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나뵌 어머님은 깐깐한 얼굴을 하고 계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못마땅한 투로 혀를 차셨거든요. 저는 압박감에 순간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서니 아버님과 남편의 형이 서서 저희를 반겼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앉으니 어머님이 간단한 간식을 내으셨습니다.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어정쩡한 자세로 어머님이 주시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몇 살이라고 했지? 26살입니다. 26이면 나이도 어리네. 넌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결혼을 하려고 하니? 엄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희연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알았다, 알았어. 벌써부터 편들기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딱이네 아주. 당신은 며느리 앞에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며느리면 식구 아니요. 그 식구들 사이에 말 가려서 뭐해. 네,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작은 사업 하나 하고 계시고 엄마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계세요. 나쁘진 않네. 엄마는 호구조사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냐? 애 민망하게. 넌 조용히 해. 원래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다. 나중에 뒷말 나온다고. 그래, 너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며? 번역가라고 했지? 네, 맞아요. 프리랜서니까 좋네. 집에서 놀면서 일하고. 요즘은 참 별의별 직업이 많아. 예전 같으면 그저 몸 쓰면서 일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가만히 컴퓨터만 뚱땅거려도 되는 거 아니야? 놀면서 일하다니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든 거야. 또 끼어든다. 조용히 하래도. 어머님과의 대화는 마치 면접 같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어머님과 제가 1대1로 얘기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이 일찍이 몸이 좋지 못해서 일을 못 하시는 바람에 어머님이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 기세가 더 등등해져서 가족들 중 아무도 어머님 말에 함부로 대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긴 어려울 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셨으니 엄마 말에 반역을 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어머님은 다른 얘기를 더 물어보시고는 결혼 상대로 나쁘진 않네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앞날을 축하한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뭐 이런 TV에서 볼 법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기대감을 내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씁쓸했어요.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전 아무것도 몰랐죠.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닥쳐올 거라고는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집에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자주 집에 들리셨어요. 아이고, 피곤하다. 시장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시장 보고 오셨어요? 그래, 네가 상일이 시원찮게 해먹일까 봐 내가 새벽부터 가서 장 봐왔다. 저희 나름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님. 잘 먹긴 뭘 잘 먹어. 이따 이거 가지고 얼큰하게 통태탕이나 끓여봐라. 네? 지금요? 그럼 지금 끓이지 언제 끓여? 오늘까지 넘겨줘야 할 원고가 있어서요. 이따가 일 끝내고 상희 씨 해줄게요. 얘가 참 이렇게 말귀들 못 알아듣지? 내가 먹고 싶어서 끓이라는 거잖아. 그거 하나 끓이는데 뭐 1000년이 걸리니 100년이 걸리니. 얼른 좀 해봐. 배고파 죽겠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렇게 대뜸 시장을 봐오셨다며 저와 남편을 위한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일을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살림이 처음인 제가 갑자기 동태탕이 턱하니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럼 급하게 인터넷을 찾아가며 레시피를 보고 정성껏 또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맛있게 다 드시고는 꼭 타박하셨죠. 너무 싱겁다. 다음부터는 소금 좀 더 치고. 그러셨어요. 아까 간 보실 때 괜찮다고 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싱거운 걸 어쩌라고. 네, 다음부터는 감 잘 볼게요. 너 설마 내가 이러고 찾아오는 거 상일이한테 따박따박 이러는 건 아니지? 그럼 못 쓴다. 원래 시어매랑 며느리 사이 얘기는 친구네 집에 가서도 안 하는 법이야. 괜한 분란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일이한테 말할 생각하지 마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은 혹여 제가 남편에게 뭐라 할까봐 사전 차단까지 완벽하신 분이었어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따라올 후폭풍이 더 셀 것 같아서 차마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죠. 그래도 남편은 어머님이 왔다 가신 지 바로 눈치를 채는 편이었어요. 오늘도 엄마가 집에 찾아왔냐, 별일 없었냐, 일하는데 방해하지 않았냐 등등 제게 끈질기게 물어댔죠. 하지만 그때마다 전 장보신 거 두고 바로 가셨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괜히 어머니 일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건 싫었거든요. 참 미련했죠? 우리 아기는 언제쯤 가질까? 아기? 나야 자기가 준비될 때 가졌으면 해서 미리 의견 물어보는 거야. 우리도 결혼한 지 몇 달 됐는데 가족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하지 않겠어? 어,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난 언제든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생각해보니 아이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사건건 절 호출하시는 어머님의 행동이 누그러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손주가 생기면 어머님도 자연스레 저보다는 손주에게로 시선이 옮겨갈 것이고 말이죠. 그렇게 아이를 갖기로 계획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겐 선물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상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어머님은 여전했습니다. 임신 7개월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넌 아직도 거기서 뭐하냐? 빨리 와서 배추를 절여야지. 아, 어머님, 상일 씨가 내일 가서 버무리는 것만 도와줘도 된다고 해서 집에 있었어요. 넌 그렇다고 거기 버팅기고 앉아있어? 늙은 시험에 김장하다 죽어가는 건 모르고? 얼른 와라. 김치 받아가서 따박따박 먹으면서 하여간 게을러 빠져서는. 어머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신 후 입덧이 심해진 탓에 원래도 입에 못 댔던 어머님 김치는 냄새도 못 맡게 되었거든요. 지난 김장 때도 김치 한 통은커녕 조그만 유리통에 한쪽 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감일이 잡힌 상황에서 김장하는데 얼굴도 안 비춘 독은 노발대발 하시면서 난리를 치셔서 결국 가서 어머님 수발이란 수발은 다 들고 몸살이 났거든요. 그것도 꼭 평일로 잡아서 남편 없이 저만 데리고 하시는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왜 남편 없이 하냐고요? 남편이 또 제 편 들어준다고 뭐라고 할까 봐서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늘 며느리는 을인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팔을 걷어붙이고는 김장을 돕고 계셨어요. 아이고, 몸도 무거운데 뭐하러 왔어? 어머님이 부르셔서요. 뭐부터 할까요? 당신은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는 상일이 나을 때까지 일했어. 이제 겨우 7개월 됐으면서 뭘 시리고 꼼수를 부리기는. 꼼수 부린 적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바로 왔잖아요. 아유,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도 않지. 따박따박 대들기는. 저는 허리를 숙여가며 무거워진 배추를 날랐습니다. 온몸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일 다 마치고 나니 어느새 깜깜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밥 먹고 가라는 말도 없이 내일 새벽같이 오라는 말과 함께 저를 내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5통이 와 있더군요. 전화를 해서 남편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운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간 꾹 눌러뒀던 마음이 흘러넘쳐 엉엉 울었더니 남편이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우리는 먹지도 않는 김치 한답시고 임산부인 며느리 불러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냐면서 자신이 얘기할 테니 내일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말이죠. 저는 후안이 두렵긴 했지만 이번엔 남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제겐 누구보다 든든한 방패였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뜬 저는 예상보다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하루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든 어머님이 전화 한 통 없진 않을 텐데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 같은 하루하루였지만 평온한 며칠을 참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일은 터지고야 말았죠. 어머님이 쿵쾅거리며 집으로 들어오셨거든요. 며칠 동안 네 집 신세 좀 지마. 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너희 아버지랑 싸웠다. 그간 내가 힘들었던 거 치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나보고 그저 막말하고 못돼 먹었다고 욕을 하더라.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집을 나오신 거예요? 그래, 와서 싹싹 빌 때까지 절대 용서 안 해줄 참이야. 아버님도 어머님 여기 계신 거 알고 계시고요? 알게 뭐야, 그 할방구. 난감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죠. 차라리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나을까 싶은 생각도 잠시 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 이뻐서 봐준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상혜리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싹싹 비는 통에 내가 별말 안 한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이 되어갖고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나 보고 살아야 하고 아유, 내 팔자야. 어머님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휴대폰을 보시며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거 봐, 이 인간하고 아버님을 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저희 집에 눌러붙으셨죠. 퇴근하고 온 남편이 좋게 좋게 얼러 집으로 보내려고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꽤 완고하셨어요. 버팅기는 어머님한테 남편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신신당부했어요.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거나 일하는데 방해를 하면 꼭 말해달라고. 저 힘든 거 보기 싫다고 말이죠.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삭인 며느리를 부려먹진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만삭인 것과 어머님의 행패는 전혀 상관이 없더군요. 당장 다음날 어머님은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있는 제게 점심 식사를 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친구들 내놓을 거니까 점심 좀 차려라. 많이는 할 것 없고 수제비나 좀 하고 잡채 정도 만들고 그 집에 갈비 남은 거 있지? 그거 좀 굽고. 어머님, 그런 얘기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곧 출산 들어가야 해서 마무리되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친구분들을 부르시면 제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너무 곤란해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럼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피곤하게. 그럼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수월하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제서 며느리 밥상 좀 한번 받아보겠다는데 내가 왜 집에서도 하는 일을 해야 해?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 출산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은 아이 낳을 때까지 일하셨다고 했지만
저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지만 열심히 일하느라 매일 가진통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책에 언질도 없이 친구분들을 데려와 밥상을 차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웬만하면 어머님한테 맞추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야? 그래서 못하겠다고? 네, 못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풀려시를 안 쳐놨네. 상일이 짝으로 별 볼 일 없어도 이만하면 됐겠다 싶었는데 그게 풀려시였어. 점심 식사는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대접하시고요. 저는 잠시 나가서 하던 일 끝내고 오겠습니다. 뭐? 너 거기 안 서?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어머님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노트북과 이것저것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작업을 시작했죠. 진짜 일이 손에 안 잡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계실 어머님도 신경 쓰이고 과연 잘한 일일까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머님이 계속 절 부려먹을 거란 생각에 좀 강경하게 나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퇴근하는 남편을 배웅한답시고 지하철역으로 나가 만나서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집안이 고요하기를 속으로 빌고 또 빌면서요. 하지만 집은 예상대로 난장판이었죠. 식탁엔 배달시켜 먹고 남은 음식들이 뒹굴거렸고 애써 꾸며놓았던 인테리어는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니, 집에서 대체 뭘 한 거야? 뭘 하긴. 친구들 불러서 먹고 마시고 놀았다.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집이 왜 이 꼴이 돼? 이게 말이 돼? 뭐가 어때서 그래 이놈아. 내가 너 키우느라 꿈도 포기하고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놈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무리 지 마누라가 좋다고 해도 마누라 편 만드는 거 아니다. 그거 아주 못된 거야. 어우, 술 냄새. 얼마나 마셔댄 거야? 화초는 또 왜 이렇게 꺾여 있고? 아이고, 그딴 화초 얼마나 한다고. 내가 다 물어줄게. 물어준다고. 갑자기 와서는 잔소리야, 잔소리는. 니놈은 엄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네 마누라밖에 모르지? 아이고, 이 못난 놈. 엄마, 취한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자. 내일 얘기해. 어머님이 휘청거리며 제게로 다가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밥 차리기 싫다고 도망간 나쁜 년. 너 내일 두고 보자. 엄마, 말 함부로 하지 마. 어머님은 방으로 사라지셨고 남편은 이마를 감싸주었어요.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남편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니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 남편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는 가만히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갈수록 심해지시는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잖아. 천륜의 정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어내겠어. 그냥 내가 좀 더 참을게. 오빠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현아, 너한테 너무 미안해. 아기 낳기 며칠 전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다. 정말 내일 아빠한테 전화해서 어떻게든 모셔가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마. 알았지? 응, 알았어. 다음 날 아버님이 새벽까지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습니다. 며느리 창피한 줄 모르냐며 어머님을 처음으로 야단치셨죠. 하지만 어머님이 어디 그런 잔소리에 굴할 타입이신가요? 어제 먹은 술 때문에 숙취가 장난 아니신지 머리를 싸매며 북엇국 끓이라고 되려 호통치셨습니다. 안 그래도 찾으실 것 같아서 끓여둔 북엇국을 드시더니 이제야 속이 좀 풀렸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집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무릎 꿇어. 뭐? 지금 여기서? 그럼 여기서 꿇지 어디서 꿇어? 왜? 며느리 앞이라 창피해? 여기서 좀 그렇지.
너 가서 대야에 뜨거운 물 좀 받아와라. 네? 뜨거운 물이요? 받아오라면 받아와. 몸도 무거운 애 그런 걸 시키고 그래. 내가 할게.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전 어머님 말씀대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밤새 있던 가진통이 점점 심해진 터라 몸이 힘들긴 했지만 딱히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식탁 의자를 가져와 대야 앞에 놓더니 발을 대야 안으로 담궜습니다. 그럼 반성의 의미로 발이라도 닦아. 뭐라고? 닦아야 집에 갈 거야. 아니면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어머님은 강건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실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배가 아픈 주기가 자꾸 짧아지는 게 이상했습니다. 통증이 오는 순간 숨이 차고 눈앞이 흐려질 정도였죠. 세아가, 너 어디 아프니? 저 진통 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럼 얼른 병원을 가야지. 제 진통덕인지 몰라도 아버님은 한시름 놓은 얼굴로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 타자마자 진통 주기가 급격히 짧아졌어요. 초산이라 진통을 오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 진통이 너무 빠른 거죠.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자궁문이 많이 열렸다고 간호사가 놀라더라고요. 미련하게 가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그게 진짜 진통이었고 초산인데 너무 진행이 빨랐던 거죠. 그렇게 급하게 분만실로 들어가고 3시간도 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탯줄을 끊어야 한다고 남편 찾으러 간 간호사는 별 소득 없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 성격에 바로 달려왔을 텐데 어째서 아직도 안 왔나 싶어 의문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탯줄을 자르고 아이는 신생아실로 저는 회복실로 이동하고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고생 많았다. 너는 진통염을 온다고 말을 해야지 미련하게 그걸 참고 있냐? 말하려고 했는데 그럴 틈이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다투고 계셔서. 아이고, 됐어. 근데 상희 씨는 아직 안 왔어요? 걔야 퇴근하고 전화하면 되지. 미리 부를 필요가 있니? 그래서 아직 전화를 안 하셨다고요? 아니, 아이 낳았는데 당연히 아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쩐지 탯줄 잘하는데도 안 와서 이상하다 했더니 어머님이 일부러 연락 안 하신 거였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참 별거 가지고 트집이다. 원래 남편 회사 가는 동안 애 낳는 게 엄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요즘 누가 그런다고요. 아우 됐다. 애 낳았으니 난 이만 가련다. 당신도 가자고.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아버님을 끌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서러운 마음에 울음이 터졌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제 곁엔 아무도 없었죠. 저는 어머님이 남편과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당연히 연락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셨더라고요. 진짜 어머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죠. 제 연락을 받고 부모님과 남편이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애기. 안 그래도 출산일 가까워서 계속 휴대폰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일 줄 몰랐네.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알아서 나 너무 놀랐어.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일부러 오빠한테 연락을 안 하셨다더라. 미리 와서 뭐 하냐고. 회사 일 마치고 오는 게 낫다고. 뭐? 엄마가? 진짜 무슨 생각인 거야? 사돈이 그랬다고? 믿을 수가 없다. 너 혼자 애 낳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꼬. 아유, 마음 아파라. 난 괜찮아. 진통도 오래 안 하고 금방 나와서 나보다 내가 더 고생했지 뭐. 당분간 엄마 네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 병원에서 퇴원하면 미리 예약해둔 조리원에 가서 푹 쉬어.
어머님, 아버님하고 다투신 것 같던데 그거나 풀어드려. 우리 셋이 이렇게 착하게만 해서 어떡할까? 내가 미안해. 엄마 대신 사과할게. 진짜 남편 아니었으면 제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총대를 매주는 바람에 지금까지 숨이라도 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 어머님이 그동안 제게 했던 일들이 까맣게 잊혀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작고 귀여운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일이 부질없이 느껴지고 이 아이의 행복만을 바라게 된달까?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모두 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저는 조리원으로 아이와 함께 옮겨갔습니다.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는 동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니 즐기라는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 저는 될 수 있는 한 조리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하는 것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도 힘이 들어 낑낑거렸지만 그럴 때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힘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였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어머님 번호가 액정에 뜨는 것만으로 이미 숨이 갑갑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어머님. 그래, 잘 쉬고 있니? 거긴 무슨 삼시세끼 차려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런다면서? 요즘 애들은 진짜 게을러서 꼭 그런 조리원 것이란 곳을 가더라. 이해가 안 가. 나는 애 낳고 며칠 쉬지도 못하고 판매로 갔는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얘는 애 낳고 정신머리도 같이 버리고 왔니? 내일 너희 시아버지 생신이다. 아, 안 그래도 알고 있어요. 아까 아버님이랑 만나 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통화했어요. 뭐? 왜 만나 뵙질 못해? 저 다음 주까지 조리원에 있거든요. 얘 봐라. 그게 말이 되니? 왜 다음 주까지 조리원이야? 너만 애 낳아본 거 아니니 엄살 떨지 말거라. 그게 아니라 이미 계약된 거라서요. 돈도 다 지불했고요. 아이고,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그 돈 환불받고 그냥 나와. 네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야 할 거 아니야. 네? 제가요? 그럼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차리지. 내가 차리리? 저 애 낳은 지 이제 일주일 좀 넘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또 대든다. 그저 시어매가 말하면 내내 할 것이지 말이야. 어머님, 작년에 아가씨 아이 낳을 때도 조리원에서 2주 꼬박 채우고도 집에 가서 어머님 한 달 동안 산후조리 해주셨잖아요. 그땐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면서 여러 말씀 하셨죠. 근데 왜 저는 조리원 기간도 못 채우게 하세요? 됐어. 긴 말하지 말고 오늘 당장 나와. 갈비랑 재우고 하려면 일거리 많으니까 오늘부터 해야 할 거다. 알았지? 아니요. 저 못 갑니다. 뭐? 아니 왜? 어머님은 바로 일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직 아래도 화끈거리고 몸도 많이 불편해요. 조리원 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중요하단 말 요즘 많잖아요. 아이 100일 전까지는 힘든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기 싫어서 안 나오겠단 거지 지금?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니 굳이 정정하진 않겠습니다. 됐다 됐어. 안 오면 그리 알아. 내가 너 평생 괴롭힐 테니까. 내 성격 알지? 아주 미칠 거다. 어머님은 으름장을 놓으시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평온했죠. 지난 일들을 쭉 되새겨 봤을 때 어머님과의 대화로 제가 힘들어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제가 받는 거더라고요.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 어머님이 막말을 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나도 그래. 참기 싫어. 어머니께 확실히 얘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작정인데? 내가 이번 일로 엄마랑 영 끝난 한이 있어도 확실하게 도장 찍어야 할 것 같아. 다시는 엄마가 너를 부려먹지 않도록 말이야. 고마워, 오빠.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걸. 나는 오히려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렇게 큰 짐을 너한테 지어주고 싶진 않았어.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아니,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생신상을 차리라니 그게 말이나 돼?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 걱정 마. 이번 기회 확실히 뿌리 뽑고 올게. 남편이 당당하게 말한 뒤 다음날 비장하게 조리원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매우 궁금했지만 조리원에 있는 몸이니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모든 결과는 남편이 조리원으로 돌아오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수유하고 침대에 눕혔을 때 남편이 들어와 두 손을 허리에 척 올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확신했죠. 아, 성공했구나. 다신 엄마가 너 괴롭히는 일 없을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간단해. 출장 뷔페 불렀어. 어? 뭐라고? 아빠 생신상 차려달라고 난리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출장 뷔페를 불렀다고. 이걸로 아빠 생신상 대신 차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 와이프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아, 그때 엄마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진짜 넋이 나간 얼굴이더라. 상상도 못했다. 그럼 거실에 그 뷔페 음식들을 쫙 깐 거야? 그렇지. 엄마가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다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집에 와 있던 상희도 난리였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 아들은 이제 엄마 자식이 아니라 희연이 남편이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했지? 어머님 난리 나셨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근데 너무 통쾌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엄마한테 올바른 소리도 못하고 살았거든. 우리 엄만 그냥 폭군이셨지. 바른 소리도 못하고 늘 끙끙 앓기만 했어.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맙다는 생각보다 밉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 그럴수록 내가 나쁜 아이인가 싶기도 했고 그래서 억지로 참아 눌렀는데 너랑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인 게 확실해졌어. 이런 부모라면 인연을 끊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도 그건 어머님이 너무 상처이실 것 같아. 알아. 하지만 마지막 통보를 날려야 했어. 엄마랑 상희가 때로 덤비는데 내가 거기서 그랬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연 끊는다고. 예상대로 엄마는 뒤집어졌고. 그래서 기다렸어. 엄마가 좀 차분해진 것 같아서 또 얘기했지.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라고. 그제 엄마가 울면서 알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여기로 다시 온 거고. 남편의 얘기는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한편의 영웅담 같기도 했죠. 독불장군인 어머님을 무너뜨린 평범한 소시민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뜻대로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어머니께 연락이 오지도 않기도 했고요. 덕분에 저는 조리원 기간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 한가득 이벤트를 꾸며놓았더라고요. 풍선과 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지갑이 선물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무조건 제 편인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살만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를 용서해주고 안아줄 사람, 그게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5개월이 된 아이와 함께 새 식구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고집이 바로 꺾이신 건 아닙니다. 그 뒤로도 어머님은 종종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든 절 부려먹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바로 남편에게 일렀어요. 고자질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게 꼭 필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머님께는 며칠 동안 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 번이 되풀이되는 사이 몇 달이 흘렀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서서히 연락을 줄이셨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이 일을 쉬고 아이 컨디션이 좋은 날은 어머님 댁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시키실까봐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배달 음식을 시댁에 보내놓는 우리 남편. 센스 최고죠? 그럼 어머님은 못마땅한 얼굴로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세팅하곤 하신답니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어머님과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듯이 앞으로도 이러저러한 다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매우 행복하답니다. 아이가 3개월이 지나면서 100일의 기적이 와서 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역시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거실에서 아이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열심히 장난감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얼굴만 봐도 행복한 게 바로 이런 거겠죠? 긴 글을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가정이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